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정호 투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났는데 대사님은 독일 전문가시니까 뭐 전문가 독일에서 네. 독일 연방군 장교가 하나 집에서 잡혔는데 네. 집에서 북한 관련 기밀 문서가 잔뜩 나오고 또 일부 무기와 독일 군게 아닌 AK 소총 뭐 방사능 물질까지 나왔어요. 네. 그래서 딴 나라도 아니고 이게 뭐 허접한 나라 뭐 동구권에 루마니아나 뭐 유고나 이런 데서 이런 게 나왔다면 뭐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독일군이 지금 독일이 지금 무너진 지가 지금 30년인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대의가 체포돼 가지고 군사 무기 관리법 위반과 방사능 물질 불법 취급으로 조사를 당하고 있냐. 32살 먹은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독일 연방군 장교라고 알려져 있는데 특수폭발물 IDS 이 특수폭발물 부서에 근무 중인데 미국으로 소음기 총거 소음기 그러니까 뭐 소음을 줄이는 뭐 기계 장치겠죠. 그걸 보내려다가 세관 신고로 잡혀가지고 자택 수색 당한 뒤 체포됐는데 집을 뒤지니까 북한 문서가 나왔다. 기밀 문서가요. 이 사람은 이게 뭘까요, 도대체 정체가? 지금 독일 정부에서 이제 소상하게 밝혀 있지 않기 때문에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독일 내에 무슨 대단한 북한 커넥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있다고 해봐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또라이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여러 명 봤는데 독일인데 회교도로 변신한 놈들이 꽤 있어요. 그래 알카에다에 들어간 놈들도 있고 독일에 그런 또라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 내에서 뭔가 이런 불법 무기나 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방사능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만드는 불법 무기에 관심이 많아서 북한 문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그리고 이게 뭐 북한 문건들이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80년대 이야기하는 불온 서적. 북한에서 나온 그런 서적까지 소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혼자 뭐 희귀꼬머리처럼 그냥 이제 군대 내부에 있는 이제 빨갱이가 아닌가 그런 식으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만 사실은 이 베를린에 북한 대사관이 제일 큰 게 있습니다. 유럽의 거점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지금 프랑크푸르트에서 잡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베를린에서 뭔가 이게 뭐 북한하고 접촉을 한 거냐, 그건 아직 뭐, 근데 조금 아마 설명이 나오겠죠. 나오는데 왜 이게 적발이 됐냐면 과거는 좀 느슨했는데 사실은 20세기가 끝나기 전까지만 해도 독일의 테러가 일어난 건 별로 없었습니다. 대개 테러는 벨기에나 프랑스에서 많이 났었죠. 스페인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보안이나 치안 유지가 잘 되는 국가인데 이게 시리아 난민이 들어서고 나서부터 이제 극우파들의 어떤 준동이라든가 그다음에 테러, 살인, 강간 이런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소위 관세 쪽에 이제 체크라인이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아마 뭐 보내는데 기계 보내는데 이게 아마 탐지가 됐겠죠. 그래서 아마 이걸 적발된 건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북한하고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다거나 하는 거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좀 어렵겠네요. 이게. 독일에 보면 그 무장 거구 단체가 난민 공격 위협까지 해서 최근에 이제 이 굉장히 거구적인 성향이 강화되는데 그런 부분 속에서 뭐 등장한 걸 수도 있겠다, 그죠? 또 따지고 보면. 이런 독일이라는 나라가 좀 그런 이상이 많습니다. 옛날에 2차 대전 때 사장갑 사단에 볼 슐레거라고 유명한 장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을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이러는데 아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독일이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렀다. 홀로코스트니 뭐니.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소상히 물었더니 자기 아버지가 대답을 잘 안 해주고 세상을 떴더라 이겁니다. 그래 놓고 이 친구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독일 민족의 과오를 사죄한다고 유대인으로 개종했어요. 이런 놈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사람 나쁘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 뭐라 그럴까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어떤 신념이라든가 종교적 배경이라든가 어떤 민족적인 특성 이런 걸 완전히 그냥 저버리고 그냥 다른 세계로 넘어간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현재로서는 이거는 뭐 그냥 희귀꼬물의 일종이라 봐야 되겠죠. 자, 현재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 북한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가라는 북한 핵 문제 해법은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최대한의 압력을 넣어서 북이 그런 압력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국가 붕괴 위기까지 놓여가지고 이제 핵을 포기하는 건데
사실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지금 거기에 준하는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가도 좀 의문이고, 형식적으로는 대북 제재를 말하지만 뭐 북에 대해서 불법 무역은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문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제 미국 쪽에도 나오고 하는데 예, 그 한번 이야기. 그래서 최근에 그 작년부터 제가 수학여행 방송을 해오면서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좀 의문이었던 게 과연 미국의 전문가들이 한국의 실상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한국의 어떤 운동권의 어떤 속성이라든가 지금 주사파 정권의 성격, NLPD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좀 의심을 했었는데 그 한국이 지금 현재 완전히 지금 북한하고 중국에 붙어가지고 이제 역대하고 거의 아마 한국 그 정치 외교적으로는 지각 변동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되니까 이제 미국의 전직 관료, 현직 관료, 그다음에 유명한 연구소 이제 학자들 이런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뉴스 브리핑에서 말하는 그 언사를 그대로 아마 따와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일 이제 그 솔직담백하게 직선적으로 이야기한 게 언론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브루스 버넷이라고 랜드 연구소 이제 박사인데 이 사람이 2016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강연도 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전에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북 대화는 해법이 아니다. 이거는 보수하고 진보 양쪽에다 뭐 충격적인 발언인데 이거 절대로 해도 안 된다. 만나봐야 자꾸 미국이 이제 조건은 대화하는데 대화하면 뭐 할래라는 이야기거든요.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신뢰가 가지는 집단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해봐야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에반스 리비어라는 사람도 꽤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전직 국무부 관료인데 아마 핵협상 아마 수석 부차관본가 그런 직함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북한이 지금 말하는 이때 미국의 어떤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폐기하라는 거는 이건 주한미군 나가라는 거다. 예. 주한미군이 나가면은 적대시 정책이 포기된 거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대사 같은 경우는 실제 북한하고 만났을 때 물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너를 적대시하지 않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대답도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규정도 못 하고. 그러다 이제 조셉 디트란이라고 이 사람도 이제 전직 관료죠. 이 사람 그 육자회담 이제 수석 아마 차관일 겁니다. 예. 근데 이 양반도 지금 보면은 이 사람들 보면은 그 뭐 적대시 정책 하라 뭐 폐지하라라고 하는데 저거한테 조금 페이버가 주어지고 지난번 트럼프 때처럼 뭐 이제 싱가포르에서 만나고 이러면 그런 이야기 일치 안 한다는 거죠. 자기 뜻대로 회담이 관철되지 않을 때 꼭 보면은 한국과 그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 때문에 이제 동북아 안보가 긴장 상태로 계속 위험 수위에 들어간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의 유명 연구소들 CSIS라든가 뭐 랜드 연구소, 그다음에 아틀란틱 카운슬, 우리가 잘 아는 굵직굵직한 외교안보 연구소에서 그다음에 그 민주주의 수호재단도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는 지금 요 최근에 소장님이 설파하신 그 어떤 그 태제들, 그다음에 그 명제들 그걸 뭐 거의 단어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라서 지금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최소한 바이든 이 행정부나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가 나중에 어떤 삽질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밑에 전형직 관료들은 이제 북한 문제에 절대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공고한 기반이 형성된 거로 그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보면 그 이제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미국의 안에서 좀 여러 가지 논의가 되다가 결국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한국이 정부가 이야기해서 미국이 한번 해봤지만 이것이 관철되었을 때 그 법적인 해석력 유무와 관계없이 결국 주한미군 철수와 유엔사 해체로 연결되고 그래서 결국 북한이 이 한국의 미국의 위치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전선언은 또한 지금 한국 대선 국면에서 한국의 여당 좌파 편을 들어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 행정부가 이게 지금 현재 하는 대로 종전선언에 따라가게 된다면은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 정부 손을 들어주는 그런 결과가 되는데 오늘 그 중앙일보에 난 그 넬슨 리포트인가요? 사실은 그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미국의 유료로 유료 찌라시라 그걸 등록 신청을 하고 우리 정권과 찌라시처럼 그런 거거든요. 아 그럼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이제 돌려보는 그런 건데 그 안에 그런 내용이 나왔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거기 번역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수장님이 늘 하시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면은 종전선언이 발효하면 북한은 제일 먼저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끝났다며 대대적으로 선적할 것이다. 북한을 신나게 즐길 것이다. 이거 뭐 아주 명쾌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 브리핑에서 우려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했는데 한국은 이제 이렇게 지금 고등인 것 같습니다. 노기도기도 이제 성김 계속 만나면서 이거 종전선언 사실은 종이장에 불과하고 상징 의미밖에 없다. 법적 구속력 별로 뭐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북한이 나중에 말을 안 듣고 도발하면 그때 취소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노기도가 우리 저 외교부에 물어보고 싶어요. 청와대에. 그렇게 허접한 것 같으면 왜 하려냐 이거. 그러니까 아니 그냥 단지 나중에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한번 일단은 한번 드셔보셔. 돈 안 내. 그걸 왜 굳이 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걸 집요하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한다는 거는 뭔가 음흉한 그러니까 어떤 뭐가 결국은 있다는 이 종전 선언을 하고 나면 북은 북대로 유엔사 해체를 갖다가 이제 선언한다고 이야기하면 유엔사의 판문점 통제권을 인정 안 할 거고 그리고 남쪽의 주사파들은 전부 다 들고 일나서 여기 또 주사파 정치인들까지 결국 주한미군이나 유엔 다 해체하라 유엔사 그렇죠. 이렇게 들고 그건 나오죠. 뻔한 수순인데 근데 얼마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그 종전선언 이야기하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아 이거는 분명히 주한미군 나가라는 소리다라고 하면은 그 발언 자체를 극우적인 발언이라고 언론에서 호도를 했었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럼 지금 얘기 말하는 무슨 에비어 리반슨이 무슨 뭐 그다음에 뭐 브루스 버넷이 이 사람들 자 구급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현상을 한반도 문제를 이제 꿰뚫어 보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한국 정부가 은근 슬쩍 넘어가려는 거는 비핵화 이거 관계없이 진전 없이 그냥 제재 완화해주자라는 식으로 가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종전선언은 뭐 근데 조건을 달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해준다 하더라도 일단은 대화만 해준다면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북한 너가하고 협의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제재를 해제하겠다. 그거는 힘들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지금 그 북한의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라. 이게 뭐 수십 년간 뭐 계속되어 온 이야기인데. 어떤 식의 유화적 제스처를 써도 이런 이제 프로파간다는 계속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이 절대 놓지 않은 이제 영원한 전술적 수단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보고 있겠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뭐 종전선언이라면은 우리 혁명 20일에서 계속 강조한 것처럼 종전선언 이퀄 주한미군 철수 이퀄 한미동맹 해체 예. 그렇게 하면 머릿속에 딱 박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또 제재 완화를 또 굉장히 문 정권이 끌고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재 완화 부분이 지금 이게 좀 심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최근에 또 웃기는 게 미국 그 재무부에서 2021년 뭐 인도적 지원 문제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 쭉 리포트를 내면서 이 지금 대북 제재 관련해 가지고 물론 이제 북한뿐만 아니고 이란이나 여러 적성 국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별로 그렇게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다는 평가를 냈어요. 평가를 냈는데 거기서는 하나 이제 조금 언짢은 거는 그 유엔의 그 인권 보호관이라고 있죠. 퀸타나. 이 친구 국적을 잘 모르겠습니다. 까무잡잡한데 아마 라틴계 같은데 이름 봐가지고는 라틴계인데 이 사람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보면 한국을 대변해서 굉장히 이제 북한 인권 문제 집요하게 늘어졌는데 그래서 아주 한국 정부가 피곤한 대상이었죠. 근데 갑자기 이게 태도를 바꿔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북 제재 때문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 상황이 악화됐다. 식량 문제라든가 의료품 보급. 그래서 이 제재를 해제하는 걸 갖다 촉구하는 이런 인터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아마 문서로 아마 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되돌아봐서는 이런 말을 할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이것도 로비가 들어갔다 봐야 됩니까? 이런 거는 뭐 거의 100% 로비가 들어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인종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한데 저는 사실 이제 뭡니까 미국이 무역 대표보고 수장을 갖다가 타이라는 중국 여자를 내세운 거. 중국하고 가장 먼저 싸워야 될 그 선봉장을 지금 중국 사람으로 내세운 거. 그다음에 북한 핵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성김이라고 한국계를 갖다가 내세운 거. 이건 실체로 봐야 되거든요. 그 조금 그런 거는 문제가 있죠. 솔직히 말하면 아주 치열한 이 대립이 되는 이 그런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 이해관계가 있는 인종적 문제를 안 하는 게 답이죠.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이 퀸타나 이 사람도 아마 앵글로색슨이나 노르데이크 이 토마스 오에나 퀸타나기 때문에 오에나라는 성을 쓰는 거 보면 제가 봤을 때 이 포르투갈 계통이 아니겠나요? 그렇죠. 퀸타나 이런 건 이제 그 라틴계 정의 얕은 이름이죠. 그런데 저도 국제기구에서 네덜란드하고는 캐나다에서 좀 경험을 했었는데 이게 회의 때 분위기를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북방민족, 독일, 영국, 그다음에 뭐 프랑스도 이제 뭐 다 포함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이 사람이 아르헨티나 출신인가 보네. 그렇죠. 예. 네, 아르헨티나. 근데 이 사람들 보면 국제 회의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강대국들 미국, 일본, 그다음에 캐나다, 뭐 호주, 뉴질랜드, 앵글로색슨계 국가들은 어떤 게 뭐 항공 문제라든가 해운 문제를 다룰 때도 소위 말해서 그 기재에 아주 공고한 어떤 안보 의식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 남미, 스페인 이런 나라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오직 그 자기들이 현재 맡고 있는 그 주제에만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어떤 그 명제라든가 어떤 주제에 대한 어떤 그 안보적인 임플리케이션 이런 데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데 이거 보면은 유엔도 보면은 지금 지난번에 WHO 그 수장이 누굽니까? 이디오피아 사람.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제 100% 근거를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경우에 따르면은 굉장히 뇌물 많습니다. 뇌물거래가. 그래서 국제기구 특히 유엔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각국에서 가장 그 양심이 뚜렷하고 이제 지식도 있고요. 어때 소득 규모도 꽤 되는 집안에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런 먹물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아프리카 하늘에 개독에 나온 사람들 그다음에 중국 관리들 엄청난 부정 저지르거든요. 배임 혐의 이런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 뭐 강경화를 봐도 그러고 예. 뭐 반기문을 봐도 그러고 유엔이라는 게 보면 각 나라마다 뱀장어 같은 사람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그게 유엔이 이제 아주 뭐 유엔 헌장이라든가 인권 헌장이라는 건 고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서 거기 일하는 외교관이나 국제기구 공무원들이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얘도 지금까지 만약에 그러면 북한을 갖다가 어떤 그 안보적 문제도 불구하고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라는 그런 발언을 간헐적으로 했다면 우리가 수긍을 하겠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발언되는 그와 거의 동시에 이 또 미국의 그 재무부 부장관입니까? 제재 강화하고 인도적 지원은 별개다. 이걸 갖다 계속 강조해가지고 킨탄하고 유사한 그런 이제 언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 내에서 소위 말해서 안보를 담당하는 부처하고 그렇지 않은 부처 간의 이제 내용들이 좀 다르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건 좀 굉장히 위험한 게 아닌가. 근데 다만 이제 이번 10월 28일던가요. 북한 인권 결의안은 그대로 상정이 됩니다. 예. 아마 이 한국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건 인권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제기구가 집요하게 아마 미 정부에다가도 이제 그 어필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 문제는 이게 안보하고 별개니까 우리를 북한에 넣어 보내달라. 계속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그게 캐나다에 있을 때 제가 북한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더니 자, 식량을 갖다 쌓아두고 이제 차량으로 와서 가져가 본다 그럽니다. 근데 차량에 보면은 민간인 차량 같이 보인대요. 근데 그 반파에 플레이트에 덮어 씌운 거랍니다. 군용 차량 위에다가 살짝 번호를 다르게 해가지고 민간해가 다 이제 군부대로 가거나 다른 데로 빼돌린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국에서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쌀을 줄 게 아니고 옥수수 가루를 줘야 된다. 옥수수 가루는 6개월 이상 비축을 할 수가 없다 그럽니다. 그럼 일단 먹어 치워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인도적 지원이라는 게 실제 인도적 지원으로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여기서 한국의 어떤 기독교 단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북한에 선교하겠다는 사람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그 좌파들 노름에 속아나기 굉장히 쉽거든요. 국제기구 지금 수장들까지 지금 이런 식의 지금 장난질에 넘어갔다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자, 그래서 그 지금 대북 제재 완화를 갖다가 이제 비핵화 없이 첫째 이제 백신 주자. 그다음에 최소한의 식량을 지원해 주자. 이렇게 두 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해 주자. 북한의 뭐 홍수 방지를 위해서 뭘 해주자. 그러면서 이제 점점 그 경계가 무너지고 이제 북한에 돈을 주기 위해서 뭐 관광을 재개한다. 결국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돈 뜯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자기가 있는 동안에 그런 부분을 무너뜨려주고 결국 북한으로부터 뭐 대선에 대한 협조를 받겠다. 지금 이 거래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뻔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제재 완화, 인도적 이런 걸로 포장이 되고 있다는 게 웃기는. 그러니까 백신 문제만 하더라도 그 문제가 북한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은 미국하고 유엔은 좀 이제 그러고 좀 비아냥거린 투로 나가야 됩니다. 뻔뻔스럽게 나가야 되는 게, 야 너가 지금 확진자 한 명도 없다며, 한 명도 없다잖아요. 어떻게 그래 방역을 잘하냐? 그럼 우리가 대표단을 보낼 테니 너가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확진자가 공식적으로 한 명도 없다는데 약을 못 줘가지고 난리지 않습니까? 한국이나 그다음 유엔이나 이런 데서 이거는
뭐 주겠다는데 받지를 않겠다는 나라한테 굳이 이렇게 목매달면서 줘야 되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예. 이것도 아마 북한을 계속 스포를 시켜서 앞으로 돈 뜯어먹을 어떤 국리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닌가 그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때 네. 또 보면 미국이 살짝 넘어갈 뻔한 위기도 있었죠. 예. 그때 뒤에 뭐 뒷이야기 그 현장에서는 몰랐는데 아마 북한이 김정은이가 플랜 B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죠. 그냥 그대로 남한 시킨 대로 하면은 그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트럼프가 영변 핵시설 외에 다른 것까지 다 보자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말문이 막힌 상태였죠. 그래서 그때를 보면 만약 그때 북한이 플랜 B를 가져왔고 그다음 더 보여주겠다든지 그다음에 트럼프가 옳지 그렇게 하자 플랜 B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서명을 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뭘 이제 그 결론을 도출해야 된다 그러냐면은 역시 북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탑다운 안 된다. 예, 철저하게 바텀업식으로 해서 구멍이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직업 관료들한테 일을 맡겨서 거기에 이제 최종적인 어떤 방향성을 제공하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나 각국의 이제 정부 수장들이 하겠습니다만 이거 처음부터 그냥 빌 내용도 모르는 사람이 그 부동산 업자가 그 딜 치는 거 좋아하는 걸 지는 잘하는 거라 생각하는 모양이더라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자, 최고의 비인도적인 정권에다가 인도적 지원을 해준다는 말 자체가 이게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저는 봐요. 인도적이 휴머니타리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 새끼들한테 주는 게 인도적 지원인데 자 사람 새끼들 아니잖아요. 그냥. 뭐 가난하고 그다음에 불쌍해서 그렇지 그래도 사람의 축에 속하는 게 인도적 지원이지 사람이 아닌 이런 집단에게 주는 게 인도냐. 아니 그러고 이렇게 욕을 얻으면서 굳이 줘야 되는 거 그래도 그 이제 완벽하진 않습니다만 김영삼 대통령은 시멘트 주다가 북한이 이상한 소리 하니까 뱃머리 돌려라 그랬거든요 그때.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정권은 그렇진 않을 겁니다. 어떤 수모를 당해도 뭐 삶은 소다가리부터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어떤 수모를 당해도 북한한테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아마 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지. 이인영이 송영길이 민주당 전부 다 메조키스트인 것 같아요. 그렇죠. 피학대 음란증. 저도 늘 주장하는 그겁니다. 자, 핵보유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사이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뭐 끝으로 보면 북이 비핵화할 리 없으니 우리가 핵을 보유하자라는 말이 이제 먹혀들 수 있고 미국에서도 뭐 어떤 교수 부부가 한국의 핵 보유를 허용해주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논리적인 부분과 실제로 이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북한의 핵 보유를 이제 우리 스스로 인정해줘서 북이 핵을 갖고 어쨌든 이 영원히 뜯어먹고 사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어차피 북한한테 핵을 얻어맞는다 하면 북이 핵무기를 쓰고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북도 못 살아남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협박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전용이라기보다는 그러면 협박용의 핵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북이 붕괴될 때까지 북핵을 제거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그게 논리적으로 명분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최근에 그 미국의 그 젊은 부부 학자가 이제 한국이 핵무기를 가져도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국에 번역된 것만 봐가 좀 이상해서 그 영문으로 된 걸 봤더니 지금 당장 가져야 된다 그런 논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법률적인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NPT가 우리가 가입했고 북한은 가입했지 않지 않습니까? 가입했다가 탈퇴했죠. 근데 NPT의 그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핵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국가가 핵을 가진 다른 적성 국가가 자신을 위협할 때 그때 대항해서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는 NPT 협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점 지금 당장 이제 전술핵을 한국이 보유해야 되느냐 미국 거든 한국 거든 이제 그거는 거기서 명확하게 밝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도저히 이게 더 이상 북핵 문제는 평화적 회담으로 되지 않는다고 결론이 난다면은 그때는 이제 핵을 가져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현재 2021년 현재 이걸 보면 남한은 핵이 없고 북한은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는데 이거는 과거에 그 문민정부 때 김영삼 때
핵 비핵화 선언한 거 저는 이게 아마 쓰라리나마 이게 좀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 전략성 모호성을 계속 유지했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핵을 가지지 않겠다 이미 공표한 상태거든요. 그래 여기에서 지금 다시 핵을 보유하겠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외교적 부담이 있습니다. 근데 이 외교적 부담을 어떻게 아주 깔끔하게 세련되게 정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외교관이나 정부가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이 크죠. 미국도 동의하지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핵을 가지겠다는 것보다 저는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지 내부적으로 그 은밀히 역량을 체크해라. 그래서 만든다면 얼마 만에 만들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뭐 조금씩 핵을 만들기 위한 플루토늄이나 원심 분리기나 고농축 우라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축적해 가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시비를 걸면 핵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를 갖다가 그렇죠. 장기적 차원에서 하는 거다. 어느 날 갑자기 핵 연료가 생길 수는 없지 않냐. 그러면 미국 보고 이제 미국이 뭐라고 지랄을 하면 그럼 너가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더 완벽하게 하라. 이러면서 야금야금 비공식적으로 옛날에 뭐 저 남아프리카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야금야금은 우리가 조금씩 전략적으로 접근해 가는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래야 미국 보고 이게 비핵화를 강하게 안 하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언제 만들어질지 알 수는 없는 그러니까 있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핵 개발하고 핵 무장이라는 게 이게 사실은 좀 장기 플랜을 가지고 이제 국익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제 철저히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처럼 5년마다 정권이 바뀌는 이런 형국에서는 그런 장기 플랜 같은 거 갖다가 만들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한국이 이 만약에 새 정권이 만약에 들어선다면 핵에 이 지금 핵 발전소를 뭐 거의 폐기하다시피 하다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소형 핵을 갖다가 앞으로 상업적으로 많이 이용된다니까 소형 핵 뭐 원자로 소형 원자로를 갖다 개발하는 문제를 이런 프로그램을 좀 밝혀가 안전한 핵의 사용을 확대하는 부분을 갖다가 논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의 재처리 그게 뭡니까 저 핵 폐기물 재처리가 플루토늄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모성을 가지고 해 나가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제기구나 미국이 한국이 혹시 핵을 개발하고 있는 게 의심하게 만들고 의심을 해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러지는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논의해서는 그런 것들을 좀 비축해야 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하면 그렇죠. 북한의 핵이 존재하는 그렇게 말하면 이제 미국이 뭐 자꾸 뭐라 그러면 쟤들에 대해서 너 그러면 더 강하게 압박해라. 우리만 맨날 당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핵을 가진다는 말을 우리 스스로 안 하면서 야금야금 진행시켜 가는 것은 전략적으로 그렇죠. 그게 카닝한 거죠. 그런 장기 플랜을 모색하는 단계에서는 얼마 전에 그 한국이 핵을 가져도 좋다는 미국 학자들의 말 그걸 갖다가 상당히 음미해가지고 우리한테 철저한 전략 전술에 반영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보수 야당 쪽에 이제 대권 후보들이 전부 핵에 대해서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술핵을 들어와야 된다. 그다음에 사실은 미국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게 한미 원자력 그 위원회 회의를 갖다 계속 한 3번 정도 주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보면은 세세한 문건까지 다 읽어야 이제 그때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미국으로 얻어내기 힘듭니다. 핵에 대해서는. 예, 그럼요. 미국이 핵 재처리를 아예 허용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뭐 한국이 핵 재처리 기술을 국가 전략적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면 핵무기를 보유하는 게 아니라 긴장을 빡 하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 이게 최근에 한 오징어 게임 때 한 10% 올랐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그게 한 76% 되는데 오징어 게임이 없는 일본은 현재 미국이 일본인에 갖고 있는 호감 87%입니다. 핵을 주더라도 한국은 일단 일본에 주고 난 다음에 주지 절대 우리한테 문제 주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제 대권 후보들이 떡줄 사람 생각도 안 하는데 너무 자신 있게 아마 저 전술핵 도입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다행히 그 주자들 4명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그 허대 여사님 모시고 용정의 2부 북한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안에 대해서 따져봤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